축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기획 우리경제 나의 전략, 우리경제의 더 나은 내일을 찾아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9분입니다. 시멘트 업계와 건설 업계가 몇 달간 시멘트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일이었죠. 정부가 발표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 가운데 그 자재 안정화 방안 중에 나온 얘긴데요.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게 공사비 인하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 오는데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네,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물이 좀 고이는 것 같아서 예. 특별히 이번 호우에 좀 주의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전국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 네. 이 대표적인 곳이 일단 서울 용산의 그 동부이촌동 네.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인 롯데건설하고 그 조합이 또 갈등을 빚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단 위기까지 놓이고 있는데 네. 이게 한 2년 전에 착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 기초공사 한 공정률 10.5% 진행 중인데 공사 기간 조정, 공사비 증액 이거 놓고 지금 갈등 빚으면서 일단 시공사가 공사 중단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 아니어도 이제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성북구 장위 4구역 여기도 네.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또 강서구 방화 뉴타운 6구 여기는 사실 1년 넘었죠. 벌써 공사 중단 사태가. 예. 그러다가 지난달 29일 결국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계약 해지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면서 다시 시공사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야죠. 거예요? 예.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게 지금 결국 이 돈 문제잖아요. 공사비가 핵심인 예. 거잖아요. 갈등의 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공사비 상승률 보면 연평균 8.5%예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또 지연되고 주거 불안이 가중돼서 이제 건설 시장 활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그럼 왜 올랐냐 봤더니 사실 공사비가 이제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1년, 2년 걸리는 대단지도 있는데 그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자재값도 오르고 또 최저임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 맞아요. 오르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봤더니 갑자기 환경 기준이 바뀌었다. 이러면은 환경 기준. 그 환경 기준 그걸 또 맞추려고 그 걸맞은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연평균 8.5%씩 오른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서민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좀 너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좀 부단히 막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단되는 데가 많이 나타나면 또 새로 지어지는 집이 적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 또 다른 아파트 후폭풍으로 값, 이어질 수도 있고 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이렇게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이제 가동을 하는데요. 네. 건설업계의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제 네.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 불공정 행위 점검반 이달부터 이제 6개월 동안 특별 운영하고요. 네. 불법 불공정 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까지 설치 운영해서 좀 이제 공사비 안정을 기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시멘트 수입 부분이던데요. 예, 예. 네, 이 얘기를 좀 짚어주세요. 그 관심 없으신 분들은 시멘트가 갑자기 왜 이러실 분들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공급망 문제 되면서 그 다음부터 예. 하여간에 공사비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들어는 왔는데 좀 더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예. 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민간 건설 업체 일각에서 좀 시멘트를 수입하고 싶다. 수입하면 좀 중국산이 싸다는데 이렇게 네. 할 경우에 좀 정부가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이제 검토를 해보고 아, 그래 좋다. 건설업계에서 먼저 예, 예.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아.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도와주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도와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정책으로 발표까지 된 거고요. 네. 이제 지원 방안으로는 시멘트를 저장하려면 이 사일로라고 부르는 이 저장 시설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내륙에도 또 유통 기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기존 시멘트사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국내 시멘트사들과의 협조도 좀 필요한데 이거를 정부가 좀 나서서 조율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없던 일이죠, 이게요.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네. 초반에 한 번 정도 그때 어. 시멘트 파동이 있던 적이 아, 있어요. 그때 네. 약간 수입을 불가피하게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사실 시멘트는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수입을 안 하고 시멘트사들도 거의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수입은 사실 없던 그리고 말씀하신 없었다고 것처럼 봐야죠. 예. 시멘트 저장 시설 사일로 같은 것도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건설하려면 그렇죠. 예, 예. 지으려면 그다음에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당장 뭘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시멘트 업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점적 거의 독점적인 네.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시멘트 수입을 돕겠다고 한 거 그 네.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요. 예, 사실 시멘트 산업이 이제 이게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이게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선 5개 회사 과점 체제예요. 이제 뭐 쌍용 C&E부터 해서 뭐 삼표, 한일 뭐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데 네. 과점 체제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이 좀 그 공급사들 시멘트 회사들이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시멘트 이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시멘트 회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해서 네. 레미콘사한테 통보를 해요. 아. 그럼 레미콘사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사에게도 통보가 가는데 주로 이제 건설사는 사실 시멘트사와 직접 교류는 하지 않고 아. 레미콘사를 통해 사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이제 레미콘은 약간 끼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오른 가격을 레미콘사들이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고 건설사한테 얘기하면은 시멘트 건설사들이 그걸 그대로 안 받아주면은 사실 손해는 레미콘사가 좀 약간 떠안는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그 레미콘사들은 또 중소기업들도 많고 해서 수백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레미콘사가 그렇게 많아요? 예, 뭐 이제 뭐 유진그룹이나 아주그룹 이런 큰 데도 있지만은 네. 중소 레미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너무 시멘트 회사들은 다 이제 장치 산업이고 해서 굉장히 한 뭐 준대기업 내지는 대기업들인데 네. 이거 당신들이 너무 가격 결정권을 꽉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거 너무 이 구조를 한번 깨고자 네. 좀 수입 시멘트 중국산 시멘트를 좀 수입해서 네. 국산과 약간의 경쟁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네. 게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이 애초부터 나왔습니다. 중국산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시멘트 수입이라고만 했는데 네. 사실 다른 나라들은 국내보다 시멘트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내보다 싼 데가 어디냐?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산 시멘트가 들여온다라면 예.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일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우리하고 얼마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와 예. 품질은 어떤 거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중국 시멘트 가격이 현지에서 한 톤당 6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톤당 6만 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일단 공시 가격 기준으로는 그 평균적으로 톤당 11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네. 그럼 중국산이 싸니까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6만 원은 현지 가격이고 현지 가격이죠. 들여올 때 이것저것 붙이면 한 8, 9만 원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하면은 이제 뭐 물류비라든지 관세 뭐 이런 게 붙으니까 예상 수입 가격이 톤당 한 9만 5,400원으로 업계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좀 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중국산이 어쨌든 싸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러면은 이제 중국산 그리고 품질까지도 만약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이제 소문이 나면은 하나 둘 이제 중국산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쨌든 국내 산업 입장에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당장은 쌀 수 있지만 나중에 올려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미 장악해 버린 다음에는 가격을 이제 올린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각 품질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 품질은 지금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정확히 우리가 중국도 워낙 땅이 넓잖아요. 네. 결국은 어떤 석회석이냐 이게 결정인데 그러니까 시멘트가 석회석 가루인 건가요? 일단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보면 그렇게 되고 뭐 이것저것 다른 건 또 섞는데 섞어서 네. 어쨌든 석회석의 품질이 좋냐 나쁘냐를 따졌을 때는 네. 사실 뭐 어떤 쪽 지방은 좀 좋다, 어떤 네. 쪽 지방은 안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품질만 놓고 보면은 국산이랑 또 뭐 변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중국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걱정되고 불안한 면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수입 그 발표를 하면서 KS 인증 꼼꼼히 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길래 지금 이 시멘트 수입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예, 그 지금 한 최근 3년 정도예요. 네. 단계적으로 올린 건데 사실은 2021년도에는 톤당 78,800원이었어요. 아. 네. 근데 작년 11월 달 보면은 11만 2천 원까지 치솟은 거죠. 네. 예, 아까도 잠깐 서두에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 시멘트 가격이 오른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네. 유연탄 값이 급등한 게 좀 큽니다. 유연탄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 때는 이제 연료, 땔감 같은 연료가 필요해요. 1,500도 이렇게 올렸기 그걸 때문에 유연탄으로 쓰는 거예요. 주로 유연탄을 많이 쓰고 요즘에는 이제 폐기물도 이제 재활용 방식으로 해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연탄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원료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유연탄은 땔감 역할을 하는 연료인데 네. 이 유연탄 값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제 오를 때는 네. 이 원자재 값이 오른 거니까 가격에 반영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일리도 있고 타당하니까 그럼 네. 올립시다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전쟁도 이제 2년 막 지나면서 많이 가격이 좀 안정화됐고 뭐 유연탄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네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건설업계에서 볼 때는 이거 원자재 값 내려갔는데 그러면 좀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생각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오히려 시멘트 업계가 작년이랑 해서 또 가격을 올립니다 한 차례. 그러니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지금 계속 건설 경기가 사실 꾸준히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원자재 값은 계속 올린다? 아 이거 네. 공사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정부에다가 건설업계에서도 시멘트 업계가 너무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좀 나서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럼 국토부가 좀 이 같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안 내리면은 수입 시멘트라도 좀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시멘트 업계는 지금 전기료도 인상됐고 뭐 투자 비용도 급증해서 가격 인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환경 기준이 많이 좀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뭐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고 뭐 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 오염물질 총량 규제 강화 이런 예, 거죠. 좀 네. 그런 것 때문에 탄소 감축 목표 시멘트 업계도 좀 따라주셔야 한다. 이렇게 환경부라든지 이런 정부가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상관없이 계속 이런 게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이라든지 그 시멘트를 만들 때 나오는 그 이제 기체들이 있잖아요. 오염물질이 좀 많아요. 그런 걸 이제 그 미리 걸러서 내보낼 그렇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굉장한 그 비용이 드나 네, 보죠.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드는데 아 그래요? 이걸 장치를 만들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현금 실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유연탄 값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시멘트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네. 사정을 왜 보지 않고 아. 왜 무조건 내리라고만 하냐. 시멘트 업계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건 다들 알고 계신데 네네. 그런데 시멘트 업계의 그 상반기 실적은 괜찮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는 소리는 하지만 일단 지금 실적 좋은 걸로 현금을 쟁여두고 나중에 그럼 환경 저감장기 이런 데 써야 되고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 같긴 한데 네. 실적은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잠깐 좀 살펴볼까요? 이제 주요 시멘트 기업들 상반기 기준입니다. 아직 네. 3분기 실적은 안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이 8,812억이었는데 올해 9,098억 원.
영업이익은 1,122억이었는데 1,625억 원. 아. 이렇게 늘었고 이제 아세아 시멘트나 삼표 시멘트는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사실 건설 관련 산업이잖아요. 어쨌든 전후방부 나누는데 네. 대부분 안 좋은데 시멘트만 유독 좋았다. 음. 이거 다른 산업군에서 볼 때는 약간 좀 힘들면 따가운 같이 눈소리가 공통부담 있죠. 좀 해야지 너네만 그렇게 잘 나가면 되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어쨌든 건설 경기가 나쁘면 네. 지금까지는 좋아도 계속 안 짓게 되면 납품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멘트 업계도 실적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당장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어. 상반기 이제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고 출하량도 12% 줄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계속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아도 매월 이제 계산은 해보잖아요. 지금 재고량이 출하량 네. 줄면서 약 16%도 증가했고 네. 이 추세라면은 연간 출하량이 시멘트 출하량이 4천만 톤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럽니다. 이건 외환 위기 때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반기 때만 실적이 작년이랑 좋았던 거지 이게 결국은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져서 이게 뒤늦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같이 지금 어렵게 그걸 이어가고 같이 그런 동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또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정부가 그래서 이제 수입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좀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 그럴까요?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네. 반응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업계 일각에서 주장해서 정부가 만들긴 했는데 이게 당장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건설업체 중견 중소 건설업체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데 네.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된다 해도 2년 3년 정도 걸려요. 당장 뭐 수입 시멘트를 소화할 만한 사일로도 없는 사일로도 거고. 없죠. 그다음에 네. 품질 검증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그리고 자재값 안정화 이런 것에 대한 요구였는데 네. 어쨌든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내놨는데 네.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볼 때는 뭔가 조금 더 실효적인 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아쉽다 뭐 이런 반응 차원에서 기대했던 것에는 좀 못 미친다 이런 게 이제 건설업계 좀 주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그 민간이 하는 걸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또 우리 돈 써야 되는 거네 이런 좀 부담이 또 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보고 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중국 시멘트 업계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보도를 했었는데 아, 네. 이 중국 시멘트 업체들이 갑자기 한국 시멘트 협회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냐? 네. 이제 확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한국 시멘트 시장 진출에 관심 많고 너네가 시멘트 부족해서 우리 거 쓰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제 우리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업계가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국내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는 식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시멘트 업계 전체 1위가 쌍용 CN인데 옛날에 쌍용 시멘트였죠. 네, 쌍용양의 그 회사인데 네. 지금도 사실 여기 주인은 사모펀드인 한엔컴퍼니예요. 근데 최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엔컴퍼니가 올해 7월에 쌍용 CN이 지분을 공개 매수해서 이제 100% 다 사들였어요. 그런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통매각하기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봤더니 자회사들 일부를 좀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 특성상 2, 3년 내에 이제 나가는데 이 통매각 상대 그럼 누가 살 거냐 했을 때 국내에서는 사실 사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워낙 무거운 회사여서. 네. 그랬을 때 중국 시멘트 업체들이 사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 진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좀 미리 이제 국내 시장이 어떤지 네. 자기네 이제 자국 시멘트 수출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너무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것 네, 같으니까 그런 모양이 되니까 내심 반기고 있겠네요. 중국 업체들은 반기고 있고 국내에선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재를 쭉 해보시니까 어떤 결론을 얻으셨어요? 지금 사실 협의체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건설업계와 뭐 자재업계 그리고 시멘트업계, 뭐 국토부 이렇게 다들 그동안 사실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각자끼리만 소통을 하고 뭐 서로 이제 좀 그게 부족했는데 어쨌든 공론화가 됐고 정부도 네. 정책을 발표한 이상 타협점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은 뭐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사실 정부라고 꼭
수입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들도 고육지체 끝에 내놓은 거니까 네. 뭐 각자가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은 어쨌든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2, 3년 안에 사일로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 예. 시행되기는 어려운데 그냥 시멘트 가격이나 압박용 아닌가. 네, 이제 네. 아무래도 시멘트 업계에서 좀 가격 인하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시멘트 가격을 내리려면은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을 지금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유지하거나 올린 이유가 결국은 환경 규제가 좀 까다로워서 네. 이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방안인데 그럼 오히려 역으로 환경 규제를 좀 조금만 밀어주면은 그걸 좀 환경부하고 숨통을 같이 틔울 좀 수도 얘기할 있어요. 수 그렇죠. 없나요? 그럼 법부처 네. 간에 이렇게 좀 협의체가 되면은 네. 사실 좀 효과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안방에 또 시멘트 업계까지 중국에 내준다는 건 참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거부감이 많이 드는 예, 예. 일이거든요. 네, 부처 간에 좀 협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 네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